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분은 최근에 지금 안보 위기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저는 또 이런 부분에 남들보다 정보나 촉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이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부터도 2, 3년은 아니다, 임박했다 했는데 다 잘 안 믿더만요. 그래서 저게 이제 완성된다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군사적으로 정리를 하든지 전쟁을 했었든, 안 그러면 타협을 해야 되는데, 현재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면 타협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군사적으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타협하기 위한 일종의 협박이죠. 그러면 타협하는 방법으로 가는데 중국을 통해서 너네들이 북한을 좀 정리를 해봐라 하는 건데, 미국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정리할 이유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중국이 깔아놓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고, 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서 평화협정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말 무슨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중국과 북한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대신해 줬어요. 그러면 결국 평화협정이 되고 북미 수교하고 북한은 핵을 뭐 보유하고 인정받든 아니면 폐기한다고 쇼하고 사실상 가지고 있든, 그 대신 돈을 엄청나게 뭐 한 80조 이야기가 나와요. 받아 챙기고 그 다음에 북미 수교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지금 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아예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나와바리 영유권을 인정해주자, 이런 어떤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미국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오면 한국에서 그 협상의 결과 북한은 없던 핵을 만들어가 도발을 했는데 이 보상만 잔뜩 받은 거 아닙니까? 사고치고요. 그리고 우리만 엿대는데, 지금 현 정권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그걸 돕는 쪽으로, 사실상 운전석 운운하면서 베를린 선언 운운하면서 돕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즘 낮에 주변에 좀 이야기 좀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같이 가는 거까지는 뭐 어차피 좌파 정권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문제는 올람같이 가는 거는 이거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경제적으로 붕괴되어서 그리스나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가는 거는 그래도 뭐 어쨌든 나중에 또 뭐 회복할 희망이라도 있는 건데, 지금 올람같이 가는 거는 이게 완전히 국가 자체가 있으나마나하고 뭐 이제 뭐 중국 영향권이라는 건 북한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이게 망하는 거니까요. 뭐 어떤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이 철수한다 그러면은, 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 우리 증권 시장이 붕괴되는 거는 3시간이면 돈 다 빼가. 그러면 뭐 한국 경제는 망하는 거죠. 막 그런 하나의 가설이지만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도대체 내가 이 문 대통령이 좀 이상한 양반이에요. 어떻게 방금 얘기하신 것 같이 평화협정 얘기를 북한이나 중국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베를린 가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냐, 이게. 평화협정 하면 바로 따라오는 게 미군 철수입니다. 그 베를린 가기 전에 6.15 그 무슨 당시 회담 뭐 17주년인가 거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철수하려면 아주 말꼬리 잡고 얼마든지 하서 네가 평화협정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맹군을 제공해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자권 얘기도 하고. 전자권? 자주국방 해야지. 그만하면 할만하다. 우리 이제 나갈게. 바이바이.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커다란 약점을 스스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뭐 또 이게 120년, 지금 120년 전의 상황하고 우리나라를 비슷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20년 전에 청일전쟁 때나 비슷하게. 지금 여기저기 고정이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했는데, 이완영이가 나라 망친 게 아닙니다. 이완영이도 보니까는 처음에는 친청파였어요. 청일.
그때 그 외교나 뭐 이게 대외적인 건 천국에 그 다음에 친러를 했죠. 아니 친러는 다음이고 그 다음이 친미. 이 사람이 미국 공사를 했어요. 한 번 더 그쵸. 영어도 잘하고 오히려 일본말은 잘 못한답니다. 영어가 그렇게 미국 공사를 했기 때문에 친미 하다가 그 다음에 친러 하다가 친일이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을사오적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게 고종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망하게 됐으니까 그 사람이 어차피 이건 틀렸구나 해가지고 을사오적의 역할이 된 건데 지금 뭐 우리나라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도 그것도 보세요. 결국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한국을 집어먹기 위해서 일본이 한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이게 중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천국이게 그게 원세계 위안스카이가 이모군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을 갖다 천국에 잡아가지고 3년을 잡아둡니다. 붙들어놨죠. 예. 아니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그 총리 되시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천국에서 잡아다가 3년을 갖다가 거기 가둬두는 거예요. 이런 건 나이도 젊은 놈인데 위안스카이가 그런 원세계가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그 사람은 뭐 여진족이니까 그렇고 뭐 한족은 안 그렇다. 한족은 뭐 아니 우리가 임진왜란 때 유성룡이도 총사령관인데 명나라 장수가 유성룡이 묶어놓고 곤장을 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중국은 한국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뷰포인트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줄 서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건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소국 입장에서는 주변의 강대국은 다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청국한테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당해봤고 그 다음에 일본한테 식민지 해봤고 소련, 러시아는 아니 북한을 벌써 먹었잖아요. 김일성이가 소련군 대위로 와서 먹었고 근데 미국은 적어도 영토에 대한 욕심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갈팡질팡하는 거 보면은 120년의 상황과 뭐가 다르냐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얄주 근본적 핵심적 이익과 부차적 이익 이런 부분을 순서를 놓고 판단하는데 이 정권은 정신적으로 아노미 현상을 좀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임시 배치를 사드를 하겠다 했는데 중국 비위를 상할까봐 지금 민주당에서 중국 사절단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이게 일관성 있게 한쪽하고 사귀어야지 여기 직접 저기 그게 약한 사람이 어떤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거는 강한 사람이 너 줄까 말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략적 모호성이지 뭐 흉내를 내도 제대로 내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양쪽에서 버림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럼 왜 저렇게 할까요? 그거는 뭐 자기 철학과 신념이 없고 역사 공부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죠. 중국에 기웃거린다고 중국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 뭐 좌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의 손문이나 장개석이도 뭐 장개석이도 그랬대요. 뭐 보쌈 선언할 때도 이제 그때는 2차 대전 전성국 차원에서 이게 전후 처리하는 대화 속에서도 한국은 우리의 왼팔이다.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의 영향력 주도권은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다. 손문이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왼팔이다. 지금 순망치한 이론은 옛날부터 나온 얘기지만 이 나라를 중국은 옛날부터 좌파건 우파건 저희 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 트럼프한테 가서 시진핑이가 얘기할 때 역사를 역사는 원래 우리 영향권이었 속국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그게 기억에 남는 거야. 이게 절대로 얘네들이 포기할 놈들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트럼프가. 근데 거기 가서 기웃거려가지고 뭘 또
위안 스카이 같이 그런 꼴 당하겠다는 게 위안 스카이가 한국 나중에 도망갈 때 뭐 갑오경장 때 그 말하자면은 이제 민비 시해 당한 직후에 이제 도망갔죠 위안 스카이. 근데 여기 한국 여자 셋을 데리고 첩을 데리고 도망간 놈이에요. 그렇죠. 한국 여자한테서 애도 몇 명 낳았죠. 예, 예. 심지어 뭐 여자 뭐 양갓집 교수 딸을 위안스카이한테 갖다 바친 양반도 있었고 예. 그 여자를 시종들로 간 여자까지도 다 나란히 처벌을 했다고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하면 정말 구한말 고정이 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우리가 역사책에 다 나오잖아요. 예? 참 그 이 문정부가 우리가 이제 그 걱정스럽게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게 아는 사람들은 이게 이러다 6개월이나 또 1년에 이거 뭐 지금 뭐 6개월 1년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북한의 그 ICBM이 얼만큼 완성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완성이 그냥 완성되는 시점이 대충 정해져 있고 정해지면 미국이 곧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나서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군사적으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군사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타결을 지어야 되는데 그 타결을 중국을 통한다고 해서 중국 놈들이 뺀질거리지. 키신저가 요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키신저가 뭐 지난번에 황 조장님도 그런 얘기 하시대요. 근데 저 월남도 팔아먹은 겁니다. 키신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미국의 그 외교관을 지냈던 중국 대사, 한국 대사를 지냈던 한 원로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월남을 미국이 포기하고 넘겨주게 된 그 평화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줬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 네, 그래서 그 너네들 완전히 이 최대의 부동산 거래를 갖다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대요. 왜냐면 월남이라는 전체를 던져줘 버렸으니까 귀찮아서.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쟤들이 합쳐져서 한 20년 지나면 우리한테 와가 손을 내밀 거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월남이 지금 통일을 했지만 베트남이 결국은 미국한테 협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이 군사 기지까지 제공하면서 중국의 이 압박하는데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 간의 대의와 명분이나 혈맹이나 이런 진의를 배반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던져주는 거는 그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럴 때 꼭 좌파들이요. 평소에는 한미 간의 관계를 경시 여기다가 이럴 때는 꼭 미국이 자기들 이익 때문에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바득바득 우겨요. 지금 전략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중국의 다오이다오 이런 걸 포함해서 중국 남쪽의 문제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남한에다가 이게 저 지상군을 지금 미국의 전략은 지상군 파견하는 전략은 아닙니다. 그냥 멀리서 해군 공군으로 때리는 거지. 근데 지상군을 그 이승만 박사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성호방위조약에 묶여 있는 건데 이거 위험천만한 거예요. 볼모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장사꾼인데 뭘 지상군을 이렇게 묶어놓고 더군다나 뭐 자주국 방어했다고 전자권 돌려달라고 하니까 알았어, 우리 빼고 정말 분담금 좀 올리달라면 평화협정 이거 해봐. 다 키신저 얘기대로 갈 가능성이 난 농후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럼 정권은 원래 지금 색깔이나 각오가 틀려 먹어서 그렇다 치면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이 야당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이 지금 이 문제 다른 거를 다 접어두고 추경이 뭐가 중요하고 장관이 뭐가 중요하고 지금 뭐 국회에서 무슨 상임위원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다 접고 맞습니다. 지금 평화협정을 하기로 한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전시작전권도 취소하라. 뭐 독자 핵개발을 하자고 미국에 좀 붙들고 이야기를 해야 그럼요. 전략적으로요. 네. 우리도 ICBM을 개발하자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이 들고 일어나서 문 대통령의 잘못한 발언 또 거기에 뭐 문재인이 이런 것들 다 잘라라 하면서 요구 조건을 내걸어야 될 건데. 문재인 같은 놈 내보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야당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때가 아니다.
문정권이 한참 설치는데 때가 아니고 좀 있으면 좌파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해야지. 지금 말을 하면 누가 우리 말을 듣나 이러는데 저런 사람들이 야당이에요. 야당이 오죽하면 지금 이 형편없는 언론들이 사설에 야당이 야당다워야 된다고 쓰겠어요? 지금 저 요번에도 뭐 자유한국당 거기서 뭐 쇄신 선언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하나만 그냥 하나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지금 황 소장님 말씀하신 안보 문제가 어떤 위기 상황이 되는 그런 결기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 그 사람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드러나만 하고 정당 지지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이 어떤 사람이 지금 야권이 보수들이 세 갈래 네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지대 합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안보 문제의 심각성에 거기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는 말이나 그 무슨 본분이나 첩이다 있다고 얘기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홍 대표라는 사람이 난 기본이 안 됐다고 하는 게 어떻게 자기가 당 대표가 됐으면은 조그만 당인데도 가서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하지. 사람이 살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자기 무시하는 거지. 어떻게 국민의당이고 바른정당이고 가서 찾아가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지도자라는 거는 제일 여러 가지 필요한 덕목 중에 제일 큰 게 포용력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해줬건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오려면 자기가 겸손한 자세로 말이에요. 그 포용력을 가지고 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또 20명밖에 안 되는 당이라도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리더십 가지고는 난 어렵다고 봐요. G20에 평화협정 이야기하러 갔는데 대통령이 외유 중에 비판하면 안 된다고 한 양반입니다. 저는 막 그 양반에 대해서는 막 할 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고 바른정당이고 또 여기 태극기 정당이고 뭐든지 간에 자기네들은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다음에 나올 그 정치 보수 지도자들을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희생정신을 해야 되는데 뭘 지들이 나라 다 망쳐놓고 보수를 다 망쳐놓고 뭘 잘났다고들 그래요? 난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옛날 일은 빨리 잊어먹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탄생한 2013년에 이제 패배한 민주당에서 비대위가 열려가 문희상이가 한 몇 달 하고는 선거를 통해서 김한길이 대표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국정원 댓글이니 최동욱이니 뭐 NLN이 시끄러웠을 때 그때 김한길이가 제일 먼저 시청 앞에 텐트를 쳤지 않습니까? 생일상도 거기서 받고요. 수염도 기르고. 그때 그 야권에 제기한 이슈는 사실 야당으로 보면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도 당시에 지리멸렬한 야당을 모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수로 보면 생존의 위기에 놓인 한마디로 보수의 펀더멘탈인 국가 안보의 위기가 문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지금 뭐 야권 다 모아서 의총이라도 한번 하고 투쟁하자라든지 뭐 핵심적인 이슈를 던져서 평화협정 결사 반대 뭐 핵독자 개발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흘러가면서 군복 입고 또 무슨 그제 보니까 뭐 이해훈이니 뭐 군 방문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야당할 인간들 같으면 차라리 그냥 비워주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 제가 그 트럼프 입장이라도 굉장히 기분은 나쁠 거예요. 트럼프는 내각 회의를 소집한 자리고 거의 매일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비상사태고 긴장감을 가져오는데 한국 사람 대통령이 뭐 휴가 다니고 야당 보수되는 것들이 어떤 위기의식이 없고 그리고 뭐 대사관 삥 둘러서 포위나 하고 말이야. 지금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한국 정권의 지지율이 80% 70 몇 프로 나오니 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라도 그래 일본만 설득시키면 일본은 이제 이거를 자기네들은 섬은 주권선이고 여기 한국은 이익선이라고 그래서 이익선을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조선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만 미국이 설득시키고 야
이거 우리가 지상군 뺄 테니까는 옛날 에치슨 라인 같이 다시 만들고 그리고 약속을 다 하면 되죠. 뭐 저기 내 독터하고 기신저 같이 하는 거 같이 그래. 평화협정 체결하고 너희들이 핵무기 우리가 저 포기하면은 철수 없게. 그럼 철수 다 한 다음에 거기는 막 이게 어떤 그 육지로 국경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6.25 때 같이 그건 재무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핵무기도. 그 한번 보세요. 이 월남하고 월명하고 미국하고 베트콩하고 맺은 평화협정 내용에 보면 휴전하면서 예. 서로 침범하지 않고 감시 기구를 두기로 하고 다 있어요. 근데 미국 빠지고 난 뒤에 바로 도발하기 시작했는데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게 뭐 지켜졌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협정이라는 거는 평화를 가장한 죽음의 협정이죠. 그리고 고종이 이제 급하게 되니까 그때 미국에다가도 원조를 요청했대요. 도와달라고. 아 그랬죠. 그때 미국에서 뭐라 그런 거니? 그 뭐 내부적으로 나중에 밝혀지니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도와줄 필요 없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인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이번에 되겠지? 보면 예, 어떻게 되겠지? 왜 통화를 안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국의 여러 군데로 탐지를 해보니까 이 ICBM은 한국하고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동산처럼 너가 중개를 하겠다. 아니, 그거는 하는데.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맞는 얘기에 북핵 문제는 이미 남북 문제를 떠난 거죠. 그러나 아니 미국이 자기 문제같이 지금 뭐 펄펄 뛰는데 우방이라는 게 그래 휴가 나가고 전화를 안 건 게 아니라 그쪽에서 지금 상대로 취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얘는 이건 멘탈리티가 떨어지니까 얘하고 뭐 그냥 뭐 운전대가 아니라 뒷좌석도 아니고 트렁크에도 끼워가면 다행이에요. 우리 한국은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그 글자 하나 들고 와가 운전석인가 예. 그래갖고 그 미국하고 제대로 이야기도 안 하고 군사회담 적십자회담을 제안하는 바람에 사단이 이까지 났는데 그게 문재인이가 되고 트럼프가 뭐 한국에 일본에 핵무장을 하라고 선거 때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신호를 말로 자꾸 보내니까 지금 일이 어렵다 하면서 그 맥마티스인가 하고 그 아메티스하고 맥마스터하고 트럼프 잘 관리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트럼프를 그래야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이게 영어로 딱 번역돼가 영자지에 나는 거를 잽싸게 누가 갖다 준 모양이에요. 그러니 열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예,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다 알죠. 그러니까 지금 저 문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지금 뭐 어디 보니까는 70.3이니까 곧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뭐 60점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국민들만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경각심을 가지자 하면 수국 꼴통이나 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균형 감각을 가지면서 이 이야기들을 하려고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보수 일각 외에는 수국 꼴통처럼 비춰지니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하여간에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이게 기성 정치권 보수 당에서 이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한심한 거죠. 무슨 뭐 지금 뭐 너무 한가하게 뭐 쇄신위원회에서 뭐 발표 아니 그 내용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옷을 갈아입었다고 우리가 다르게 보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것들이 좀 세 덩어리인지 네 덩어리인지 이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뭘 가야 돼.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식물인간 같이 돼 있어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합치지 말고 더 분열해가 그냥 없어져 버리기를 바라고요. 방향을 제대로 잡았을 때 합치는 게 중요하지. 방향을 제대로 잡지도 못한 인간들이 무슨 대의가 있습니까? 지금 대의가 있으면 저 짓을 하고 있겠어요?
지금 정권 타도 무슨 집회하자 어떤 분 계시던데 정권 타도 집회하기 전에 저는 야당 보고 정신 차리라고 집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어때 친구분들이나 이런 흥분하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어르신들? 그 뭐 저희는 이제 뭐 어디 이제 사회에 대한 뭐 어떤 직접 참여 같은 나이는 이제 지났고 그러니까 만나면은 늘 이게 120년 전에 고종 때하고 너무 비슷해서 이게 큰 걱정이다. 예,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하죠. 근데 너무너무 똑같이 갈팡질팡 갈지자그럼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문 대통령이 정말 잘 해주길 바라는데 예? 저는 뭐 모든 정권의 실패는 국가의 실패라고 봅니다. 문 정권이 잘 해줘야지 지금 여기저기 눈치 보고 말이야 이러다가 뭐 전쟁이 안 난다 하더라도 뭐 서양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트럼프가 뭐 금방 때릴 것 같이 그렇지만 제 생각에도 북을 때리는 경우에 이게 이게 서울이 인질같이 돼 있잖아요. 그 뭐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질범한테 오히려 인질이 더 공감을 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느껴서 인질된 사람이 인질범의 편에서 행동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이게 서울이 북의 인질인데 지금 현재는 총알이 안 나오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뭐 개구리가 뭐 어떤 뜨거운 그 솥에서 뭐 죽는지 모르거나 죽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중국에는 무슨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과사절. 이건 아니 중국이 우리도 아까 얘기대로 중국한테 뭐 알려던 겁니다. 뭡니까 뭐 거기 우리 그 독립운동 사적지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주고 안중근 뭐 이런 그거 돈 한 1, 2천만 원에 한국은 감사해가지고 상하이에 임시정부하고 저 하얼빈에 무슨 그리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거기 승전기념일날 막내에 올라가 있고 말이야. 그 죽은 여기 미군이 여기서 저 34,000명이 죽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그거 다 중공군한테 죽었는데. 중공군은 거기 가가지고 같이 들러리 서주고 이런 짓들을 하니까 미국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 또 반일 감정까지 해서 일본까지 우리하고 멀어지면서 일본하고 미국이 일본하고 더 가깝죠. 우리하고 가깝죠. 우리는 배신을 당할 자격이 있네요. 그 자꾸만 이런 짓 하는데다가 문정인이 같은 친구가 가서 헛소리하고 지금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조금이라도 할 왕따를 당하는 걸 면하려면 문정인이 같은 사람 빨리 모가지 쳐서 내보내고 기분 나쁘셨죠? 얘가 말 함부로 하는 게 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나와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원래 관계 회복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자극하는 사람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럼요. 문정인이가 지금 이제 뭐 강경화하고 뭐 외무장관이 이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다 문정인이나 그 NSC 의장 이런 사람이 다 하는 강경화야 오히려 중국 것이 이렇게 보면은 그게 외무부 장관이 격화된 것 같아요. 아무도 하는 역할도 없고. 자, 또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이 분노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도 잘 바꿀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이 나라가 몇 달 안에 운명이 간당간당해질 건데 정신 차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건데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분은 그 최근에 지금 안보 위기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저는 또 이런 부분에 남들보다 정보나 촉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이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부터도 2, 3년은 아니다 임박했다 했는데 다 잘 안 믿더만요. 그래서 저게 이제 완성된다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군사적으로 정리를 하든지 전쟁을 했으든, 안 그러면 타협을 해야 되는데, 현재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면 타협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군사적으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타협하기 위한 일종의 협박이죠. 그러면 타협하는 방법으로 가는데 중국을 통해서 너네들이 북한을 좀 정리를 해봐라 하는 건데, 미국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정리할 이유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중국이 깔아놓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고, 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서 평화협정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말 무슨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중국과 북한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대신해 줬어요. 그러면 결국 평화협정이 되고 북미 수교하고 북한은 핵을 뭐 보유하고 인정받든 아니면 폐기하든, 이게 말이에요. 그 중국, 그러니까 대원군이 그 총리 되시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총국에서 잡아다가 3년을 갖다가 거기 가둬두는 거예요. 그 이런 건 나이도 젊은 놈인데 그 위안스카이가 그런 원세계가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그 사람은 뭐 여진족이니까 그렇고 뭐 그럼 뭐 한족은 안 그렇다. 한족은 뭐 아니 우리가 임진왜란 때 유성룡이도 총사령관인데 명나라 장수가 유성룡이 묶어놓고 곤장을 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중국은 한국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뷰포인트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줄 서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건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소국 입장에서는 주변의 강대국은 다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청국한테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당해봤고, 그 다음에 일본한테 식민지 받고, 소련, 러시아는 아니 북한을 벌써 먹었잖아요. 김일성이가 소련군 대위로 와서 먹었고, 근데 미국은 적어도 영토에 대한 욕심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갈팡질팡하는 거 보면은 120년의 상황과 뭐가 다르냐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 핵심적 이익과 부차적 이익, 이런 부분을 순서를 놓고 판단하는데 이 정권은 정신적으로 아노미 현상을 좀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임시 배치를 사드를 하겠다 했는데 중국 비위를 상할까봐 지금 민주당에서 중국 사절단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아 그렇다고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이게 일관성 있게 한쪽하고 사귀어야지 여기 직접 저기 그게 약한 사람이 어떤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거는 강한 사람이 너 줄까 말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략적 모호성이지, 뭐 흉내를 내도 제대로 내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양쪽에서 버림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럼 왜 저렇게 할까요? 그거는 뭐 자기 철학과 신념이 없고 역사 공부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죠. 중국에 기웃거린다고, 중국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 뭐 좌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의 손문이나 장개석이도 뭐 장개석이도 그랬대요. 뭐 보쌈 선언할 때도 이제 그때는 2차 대전 전성국 차원에서 그 전후 처리하는 대화 속에서도 이 한국은 우리의 왼팔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의 영향력 주도권은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손문이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왼팔이다. 지금 순망치한 이론은 옛날부터 나온 얘기지만 이 나라를 중국은 옛날부터 좌파건 우파건 저희 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 트럼프한테 가서 저 시진핑이가 얘기할 때 역사를 역사는 원래 우리 영향권이었 속국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그게 기억에 남는 거야. 이게
절대로 얘네들이 포기할 놈들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트럼프가. 어? 근데 거기 가서 기웃거려가지고 뭘 또 저 위안스카이 같이 그런 꼴 당하겠다는 게 위안스카이가 한국 나중에 도망갈 때 뭐 갑오경장 때 그 말하자면은 이제 민비 시해 당한 직후에 이제 도망갔죠 위안스카이. 근데 여기 한국 여자 셋을 데리고 첩을 데리고 도망간 놈이에요. 어? 그렇죠. 한국 여자한테서 애도 몇 명 낳았죠. 예, 예. 심지어 뭐 여자 뭐 양갓집 교수 딸을 위안스카이한테 갖다 바친 양반도 있었고 예. 그 그러니까 여자를 시종들로 간 여자까지도 다 나란히 처벌을 했다고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하면 정말 구한 말 고정이 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우리가 역사책에 다 나오잖아요. 예? 참 그 이 문정부가 우리가 이제 그 걱정스럽게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게 아는 사람들은 이게 이러다 6개월이나 또 1년에 이거 지금 6개월 1년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북한의 그 ICB 한다고 쇼하고 사실상 가지고 있던 그 대신 돈을 엄청나게 한 80조 이야기가 나와요. 받아 챙기고 그 다음에 북미 수교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지금 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아예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나와바리 영유권을 인정해주자 이런 어떤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미국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오면 한국에서 그 협상의 결과 북한은 없던 핵을 만들어가 도발을 했는데 이 보상만 잔뜩 받은 거 아닙니까? 사고치고요. 네. 그리고 우리만 엿대는데 지금 현 정권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그걸 돕는 쪽으로 사실상 운전석 운운하면서 베를린 선언 운운하면서 돕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즘 낮에 주변에 좀 이야기 좀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같이 가는 거까지는 어차피 좌파 정권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문제는 올람같이 가는 거는 이거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경제적으로 붕괴되어서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나 네. 아르헨티나처럼 가는 거는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또 회복할 희망이라도 있는 건데 지금 올람같이 가는 거는 이게 완전히 국가 자체가 이스라마나하고 이제 중국 영향권이라는 건 북한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이게 망하는 거니까요. 예? 어떤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이 철수한다 그러면은 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 우리 증권 시장이 붕괴되는 거는 3시간이면 돈 다 빼가. 그러면 한국 경제는 망하는 거죠. 예? 그런 하나의 가설이지만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도대체 내가 이 문 대통령이 좀 이상한 양반이에요. 어떻게 방금 얘기하신 것 같이 평화협정 얘기를 북한이나 중국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베를린 가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냐 이게. 평화협정하면 바로 따라오는 게 미군 철수입니다. 그 베를린 가기 전에 6.15 당시 회담 17주년인가 거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철수하려면 아주 말꼬리 잡고 얼마든지 하서 네가 평화협정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맹군을 제공해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자권 얘기도 하고. 전자권? 자주국방 해야지. 그만하면 할만하다. 우리 이제 나갈게. 바이바이.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커다란 약점을 스스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또 이게 120년 전의 상황하고 우리나라를 비슷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20년 전에 청일전쟁 때나 비슷하게. 지금 여기저기 고정이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했는데 이완영이가 나라 망친 게 아닙니다. 이완영이도 보니까는 처음에는 친청파였어요. 청일. 그때 그 외교나 이게 대외적인 건 청국에 그 다음에 친러를 했죠. 친러는 다음이고 그 다음이 친미.
이 사람이 미국 공사를 했어요. 한 번 더 그쳐. 영어도 잘하고 오히려 일본말은 잘 못한답니다. 영어가 그렇게 미국 공사를 했기 때문에 친미하다 그 다음에 친로 하다가 친일이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을사오적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게 고종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망하게 됐으니까 그 사람이 어차피 이건 틀렸구나 해가지고 을사오적의 역할이 된 건데 지금 뭐 우리나라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도 그것도 보세요. 결국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한국을 집어먹기 위해서 일본이 한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이게 중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천국 이게 그게 원세계 위안스카이가 이모군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을 갖다 천국에 잡아가지고 3년을 잡아둡니다. 붙들어놨죠. 예. 아니